안녕하세요. 열전달 제3장 1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확장 표면에 대한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확장 표면에서 열 확산 방정식을 풀었었죠. 그래서 확장 표면에 대한 우리 횡단면적이 일정한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런 식이 되었었고, 요 세타는 우리가 이제 t-t 인피니티 해가지고 요 외부의 유체의 온도와의 차이를 갖고 정의된 그런 온도 차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 문제를 풀면은 이 세타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t에 대한 거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요런 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C1과 C2를 우리가 구해야지 최종적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 그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로 핀의 길이가 무한히 길었던 그런 케이스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했죠. 요 M은 여기서 보면 요 KAC분의 HP의 루트 값을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타 B는 핀 바탕에서의 T 인피니티와의 온도차, 세타는 임의 X에서의 T 인피니티와의 온도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반면에 또 핀 경계가 이제 우리가 대류 조건으로 핀 끝에 아, 경계 조건이 대류 조건으로 적용된 경우는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우리 표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핀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대류 열 전달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핀 전체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적분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핀 바탕에서의 열 전도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된다. 여기 위에서 우리가 세타를 구해냈으니까 요 세타를 이용해 가지고 핀 바탕에서의 그 바탕 표면적에서 일어나는 그 전도 값을 구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확장 표면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 확장 표면이 핀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은 달아놓으면 그거의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얼마나 효율적이었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핀의 유용도와 핀의 효율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핀은 하나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규칙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려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배열 형태로 달려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오늘 배우게 될 핀의 효율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전체 표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핀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 표면이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핀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전체적으로는 요 바탕 요 면에서밖에 없는 요거를 길게 뽑아서 우리가 표면적을 늘린 거죠. 그래서 유효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거기로부터 이제 열 전달을 더 많이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핀이라는 것을 확장 표면을 달아놨다고 해도 이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핀으로 달아놓는 재료가 자체적으로 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 저항 때문에 반드시 열 전달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열 전달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핀 재료 내부의 열 저항 때문에 오히려 열이 전달되지 않는, 덜 효율적으로 더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핀을 달아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열 저항이 0이라서 모든 표면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요 핀
그 바탕의 이 온도랑 모든 표면에서의 온도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0인 거죠.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빠르게 돼서 무한대의 열전도도를 가져서 전체 표면이 다 일정한 핀의 기저, 핀의 바탕의 온도로 다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근데 실제적인 핀의 경우에는 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예로 이렇게 써놓으면 뭐 70도, 65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모든 표면에서 핀 바탕의 요 온도와 동일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와 이상과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핀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핀의 유용도, 그래, effectiveness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의 효율이라는 핀 efficiency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 유용도와 핀 효율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핀의 유용도라는 것은요, 핀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열 전달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라는 거예요. 핀이 없으면 핀 바탕에서 우리가 대류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핀이 없는 경우에 열 전달량과 핀이 있는 경우에 열 전달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핀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핀이 있는 경우, 노핀인 경우에 열 전달량, 핀이 있는 경우에 열 전달량이죠. 그걸 우리가 effectiveness에서 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E에 대한 그리스 문자가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엡실론 F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핀이 없다 그러면은 그 면적은 뭐예요? 바탕의 면적이겠죠. 그래서 바탕의 단면적. 그래서 AC 크로스 섹셔널인데 베이스 바탕에 서 있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ACB라고 하고 거기서의 면적에다가 대류열 전달로 우리가 핀이 없는 경우니까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서 H 그 다음에 온도차는 바탕에서의 TB-T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핀이 없는 경우에 대류열 전달량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F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뭐 구했잖아요. 앞에서 핀이 무한대로 긴 경우도 한번 세타의 근을 구해놨고 그 다음에 대류 경계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에도 우리가 세타의 값을 구해놨으니까 그때 QF로 우리가 그 세타 값을 이용해 가지고 QF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CB는 핀 바탕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용도라는 개념은 이게 핀을 부착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열 전달의 증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핀이 없었을 때에 대비해서 이 열 전달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열 전달의 증가로 얻는 효과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effectiveness가 엡실론 F가 1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거는 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열 전달과 핀을 달아놓은 거의 열 전달량이 같은 거죠. 이거 이퀄 1이라면. 그래서 표면에 핀을 부착해도 우리가 열 전달에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핀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죠. 이제 이런 경우는 추가 비용이나 가공의 복잡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안하고 달아놨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또 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핀이 실제로는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가 QF가 핀을 달았을 때 열 전달량이 핀이 없었을 때 열 전달량보다 오히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핀은 뭐냐, 이때는 단열재로 오히려 사용된 거죠. 핀을 달아놨더니만은 핀이 없는 경우보다 열이 덜 전달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열 전도를 가진 재질을 핀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뭐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열을 잘 전달시키지 않겠다
단열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될 거고 실제로는 이런 핀은 우리가 가공해서 사용하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핀의 그 유용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바탕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류 열전들보다는 그 실제 이 QF가 더 증가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유용도가 2보다 큰 경우, efficiency F가 efficiency가 아니라 effectiveness가 2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설계에 2보다 크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2보다 크지 않으면 사실은 이러한 추가 비용이라든지 복잡함을 감안하고 이렇게 달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유용도가 2보다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핀의 유용도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한번 앞에서 우리 그 아주 무한히 긴 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서 구했던 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핀의 유용도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단면적을 갖는 무한히 긴 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근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어요. 세타 b의 2의 마이너스 mx승 이렇게 됐죠. m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우리 이펙티브니스는 이렇게 핀의 단면적에다가 베이스의 단면적에서 일어나는 대류열 전달분의 QF인데 QF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베이스에서의 전도열 전달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에서의 x 이퀄 0에서의 전도량 그래서 마이너스 k ace의 dx의 dt 이랬는데 dx의 dt가 dx분의 d 세타가 되는 거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 dx분의 dt가 여기서 이제 하면은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KAC의 루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m이 있는데 요게 이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m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KAC가 있어서 마이너스 m이랑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어서 KAC의 세타 b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세타 b는 그 다음에 m은 루트 KAC분의 HP였죠. 루트 KAC분의 HP였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mx승은 2의 0승이 되니까 1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요거 KAC는 그대로 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KAC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루트 KAC분의 HP인데 KAC분의 HP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럼 앞에 원래 루트 안에 있던 KAC는 이렇게 제곱으로 되어 있는 분모에 있던 거가 이렇게 분자의 제곱으로 들어와서 하나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남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주면 KAC의 HP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던 세탑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단면적에서의 요 값은 우리 이미 요 계산은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줘 봅니다. 넣어주는데 이때는 이제 균일한 단면적이니까 우리가 베이스의 단면적이나 요 핀의 단면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HACB의 세타 B분의 QF인데 QF는 요거고요. 요거죠.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면 ACB 대신에 그냥 AC라고 써도 되죠. 균일한 단면적이니까. 그래서 AC 세타 B분의 1 QF가 얼마라고요? 요거니까 우리 다시 QF에 해당하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KAC의 HP의 세타 B 이렇게 되죠. 그럼 세타 B는 이렇게 지워져요. 분모에 있고 하나는 분자에 있고 지워지고 얘는 뭐예요? HAC는 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HAC 분의 1이니까 HAC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건 KAC의 HP니까 KAC의 HP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HAC는 이렇게 지워지고
HAC의 제곱이니까 요 제곱에서 요거 분자에서는 하나 남고, 그래서 보면은 HAC분의 KP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effectiveness는 유용도는 이렇게 HAC분의 KP의 2분의 1승으로 된다. 언제? 무한히 긴 핀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1보다 커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2보다는 보통 크게 만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커질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 커질러 그러면 얘가 커야겠죠. 그래서 열전도도 K가 가능한 큰 그런 재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구리라든지 열 전달이 잘 되는 알루미늄, 철과 같이 열 전도를 잘 시키는 그런 큰 그런 재질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물성치예요. K는 물성치인데 이 형상이 있어요. 요거는 형상의 내용이에요. AC는 핀의 단면적이고 P는 우리 둘레잖아요. 둘레. 그러니까 이 핀의 둘레와 단면적의 비가 가능한 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가는 그런 형태로 바깥 둘레가 크게끔만 해서 아주 가는 평판 핀을 만들어 놓은 게 좋다. A분의 P가 큰 값을 넣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H가 작은 값일수록, H가 작을수록 우리가 이 유용도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유체인 경우보다는 주위의 유체가 액체인 경우보다는 기체인 경우에다 달아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체가 더 그 대류열 전달 계수가 작기 때문에. 그럼 대류열 전달 계수가 작으면, 분모가 더 작으면 이 값이 더 커지죠. 그렇죠? 분모가 크면 이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작은 값으로 작은 데에다가 달아내야 된다. 그래서 액체인 경우보다는 기체인 방향에다 달아놓는다. 또 강제 대류는 H 값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핀을 달아도 상대적인 효과가 좀 덜하고요. 반대로 자연 대류인 경우에는 H 값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핀의 효과가, 유용도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이제 요 H 값과 관련돼서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관에는 요 관이 있는데, 요 관에는 이제 냉각수가 흘러가죠. 근데 냉각수는 액체란 말이에요. 액체. 바깥은 기체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체 쪽에다가 핀을 달아놓는 것이 훨씬 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핀의 유용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깥에다가 핀을 달아놓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자동차 한번 본네트를 열어보셨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바깥에 공기가 그 열교환기를 지나가는 그 면에다가 우리가 핀을 장착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고 이게 핀의 유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K 값은 어떻게 가능하면 핀은 큰 것이, 그 열전도도가 큰 것이 좋겠구나. 그 다음에 AC분의 P 값이 큰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 요 H 값은 우리가 작은 그런 상황에서 더 유용도가 커지는구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식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한 그런 개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일한 그런 단면적을 갖는 무한히 긴 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2보다 큰 경우가 조금 더 우리 그 보통 공학적으로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루트 KAC분의 HAC분의 KP. 근데 이게 2보다 작으려고 그러면은, 2보다 크려고 그러면은 양변에다 제곱을 하면 HAC분의 KP가 4보다 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도록 핀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겠다. 그런 핀의 재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런 핀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핀의 유용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만약에 그러면 핀 전체의 저항을 우리가 그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핀이 이렇게 있으면 핀을 우리가 구동시키는 거는 뭐예요? 요 TB, 우리 베이스의 온도와 그 다음에 바깥의 T 인피니티의 그런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되겠죠. 구동시키는 거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핀의 열 저항은 핀의 열 저항 thermal resistance는 RTF라고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가 핀에 의해서 흘러가는 열 전달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핀 전체의 값, 그 열 저항은 이것과 이것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QF분의 세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핀 표면 바탕 표면적이 유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핀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베이스 바탕에서의 열 저항이죠.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HA분의 1인데 A는 뭐예요? A는 바탕에서의 표면 단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ACB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표면 단면적이고 그 다음에 바탕에서의 그러니까 ACB 이렇게 된 거죠. HA분의 1인데 A 대신에 ACB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핀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핀의 유용도에다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핀의 유용도는 뭐라고 그랬죠? 핀의 유용도는 핀이 없는 경우의 열 전달량. 핀이 없는 경우의 열 전달량은 앞에서 우리가 대류 전달 개수, 그 다음에 그 핀이 없을 때 단면적, 그러니까 ACB, 그 다음에 온도차, 세타 B가 되겠죠. TB-T 인피니티. 그 다음에 QF가 될 겁니다. QF. QF는 핀을 달아놨을 때 열 전달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핀을 달아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랑 똑같아요. 요게 세타 B분의 QF인데 요는 QF분의 세타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라색에는 어떤 값이 되냐면은 요 파란색이 되는 거죠. 요 파란색은 뭐예요? 얘랑 똑같아. 얘랑 역수죠, 역수. 그래서 세타 B분의 QF인데 얘는 QF분의 세타 B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RTF분의 1이 되는 거죠. 핀의 열 저항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앞에 있었던 HACB 분의 1, 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베이스, 핀 저항, 핀이 없을 때 열 저항이었죠. 그냥 바탕 표면의 대류 열 전달에 의한 열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바탕 표면적의 대류 열 저항이 되겠고, 요 파란색은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 전체의 열 저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핀의 유용도는 핀의 전체 열 저항분의 바탕 표면적의 대류 열 저항이랑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의 열 저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핀의 유용도는 보시는 것처럼 핀의 열 저항분의 바탕 표면의 열 저항으로 표현되는 이런 아주 나이스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얘는 항상 1보다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에 의한 열 저항, 바탕에서의 열 저항이 우리 핀의 전체 열 저항보다 큰 경우가 의미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핀의 열 저항이 핀이 없을 때 바탕에서의 대류 열 저항보다는 작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핀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의 유용도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핀의 저항을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핀의 저항을 다시 핀 유용도랑 관계식을 해주면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핀의 열 저항인 바탕의 대류 열 저항보다는
맞게 설계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수식을 얘기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유도해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체득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핀의 그 성능 중에 또 다른 그 지표, 핀의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의 효율. 아까는 핀의 유용도를 했는데 핀의 효율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 성능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뿐에 실제에 우리가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핀이 이상적으로 열 전도 개수가 무한대여서 무한대에 해당하는 그런 재료여서 핀 표면 전체에 걸쳐서 그 바탕의 온도와 동일한 경우, 핀 표면의 모든 온도가 핀 바탕의 온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고 핀의 열정이 없고 재료에 의한 열 저항이 없고 그래서 열 전도도가 엄청나게 좋아서 전체 핀 모든 표면을 다 그 핀 바탕의 온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최대 열 전달률이라고 이렇게 열 전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Qmax가 있고 실제 우리가 그 핀으로 전달시킨 QF가 있습니다. 그래서 Qmax분의 QF를 우리가 핀의 저 효율 이렇게 해서 에타 F 뭐 보통 우리가 효율은 다 에타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핀의 약자를 써서 에타 F 그래서 Qmax분의 QF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Qmax는 전체 모든 표면에 대해서 핀의 전체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 바탕 표면의 온도랑 같다. 그래서 TB-T 인피니티에 대한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게끔 하면 우리가 최대 열 전달을 이룰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H 값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F TB-T 인피니티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최대 열 전달량이다. 그리고 이제 QF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달성한 열 전달량이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QF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앞에 우리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그 유용도는 어떻게 됐었어요? 유용도는 핀이 없는 경우에 열 전달량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HAF가 아니라 뭐였어요? 바탕에서의 단면적이었죠. 그래서 ACB였고 여기서는 AF였다. 요 세타 B는 똑같죠. 여기 대류 핀이 없을 때 대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H 값에다가 그 대류가 일어나는 단면적에다가 대류가 일어나는 온도차를 구한 것이 이제 입실론 F였고 에타 F는 그 표면적이 핀 전체의 표면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면 Q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우리가 QF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핀마다 핀의 회사들이 우리의 형상은 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형상에 따라서 우리 그 각각의 온도에서 핀의 효율이 얼마입니다라고 표로 줄 수가 있어요. 표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Qmax는 우리가 쉽게 표면적은 핀의 그 형상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Qmax는 사실은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별게 아니라 이거 뭐 핀의 단면적은 핀의 전체 표면적은 우리가 핀의 형상이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H는 바깥에 유체의 대류열 전달 계수니까 알고 있는 거고 TB는 우리 알고 있는 거고 T 인피니트 우리가 조정하는 거고 그래서 요 값은 계산 가능한데 따라서 요 에타 F라는 요 값을 우리가 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실제 그 핀에서로부터 나가는 열 전달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에타 F 곱하기 Qmax. Qmax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였죠. 요거였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핀의 효율을 알면 핀으로부터의 열 전달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핀 회사들이 핀의 그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 자기네들의 그 효율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도 우리가 핀의 유용도에서도 충분히 긴, 아주 긴 그런 효율을 우리가 한번 아주 긴 핀의 유용도를 계산해 봤듯이 아주 매우 긴, 즉 L이 무한대로 가는 그러한 핀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열 전달률 이렇게 계산해 놨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기억나죠? 이렇게 계산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주 긴 핀의 효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는 요거죠. 가장 이상적인 그 모든 표면에서 온도가 핀 바탕의 온도랑 같은 거. 그래서 HAF TB-T 인피니티 분의 QF인데 QF는 요거 요렇게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거 뭐예요? AF는 뭐죠? 그 AF는 핀이 L이고 길이가 L이고 단위 길이당 그 둘레가 얼마냐면은 P니까 페리미터라고 했죠. AF는 P 곱하기 L이 AF가 되겠죠. 그래서 HPL 곱하기 TB-T 인피니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QF는 여기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거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빨간색으로 처리해 놨다는 거는 뭐예요? 요 값을 유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B-T 인피니티는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L분의 1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요 HP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모에 있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HP의 제곱이 되죠. HP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HP랑 지워지면은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하나만 지워져서 HP 곱하기 HP인데 HP 하나만 나오니까 여기 루트 HP분의 요건 지워지고 KAC가 되죠. 그래서 HP분의 KAC가 되는데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은 우리 M을 우리 그 단면적이 일정한 그런 경우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 세타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죄송합니다. 다시 세타 제곱이 아니라 세타의 더블 프라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m 제곱 세타 이퀄 0이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었잖아요. 이 m이 뭐였냐면은 루트 KAC분의 HP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요걸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여기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루트 HP분의 KAC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m분의 1인 거죠. 요거 m이 요건데 HP분의 KAC의 루트 값이니까 요거 그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m분의 1이다. 그래서 mL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긴 단면적이 일정하게 무한히 긴 이러한 핀의 효율은 mL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m은 고정된 값이잖아요. n은 k 값은 핀의 재질이고 핀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성치고 AC는 핀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면적이고 P도 페리미터니까 단면적이고 H는 바깥의 값이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L이 무한히 커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0으로 가잖아요. L이 0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한대니까 그러면 핀 효율이 0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한히 긴 핀을 만들어 놓는 거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리석은 거죠. 이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핀을 그렇게 무한히 길게 만드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효율은 의미가 없는 그렇게 길게 만들어 봐야 우리가 기계로 쓰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 자체로는 0에 수렴한다. 요 무한히 긴 핀은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배웠어요. 핀이 얼마나 이제 그 성능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를 했을 때 우리가 핀의 그 유용도랑 핀의 효율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를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핀의 성능과 관계가 있지만 의미는 살짝 달라요. 아까 핀의 유용도는 핀이 없었을 때 대비 얼마나 그 열을 잘 전달하는가의 관계식이고 그게 1보 더 커야 된다는 거고 핀의 효율은 가장 이상적으로 이 전체 표면이 다 바탕의 온도로 됐을 때 얘가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실제 열 전달을 잘 시키는가 그런 개념이 핀 효율이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핀의 유용도는 핀이 없었을 때의 열 전달분의 핀을 달았을 때 열 전달. 그래서 H, AB, 핀이 없었을 때니까 AB분의 AB의 TB-T 인피니티의 QF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핀을 우리가 핀 효율은 Qmax분의 QF였어요. 그래서 QF는 NF 곱하기 Qmax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봅니다. 요거를 여기 QF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봐요. 대입해 보면 핀의 이펙티브니스는 AF의 TB-T 인피니티는 요건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대로 써주시고 QF 대신에 NF 곱하기 Qmax를 넣는데 NF 곱하기 Qmax. 근데 Qmax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거였죠? 전체 표면에 대해서 모든 표면이 다 TB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Qmax는 앞에서 이렇게 핀 전체 표면이 모두 다 핀 바탕의 온도로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었죠. Qmax를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TB-T 인피니티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 둘 다 얘도 대류열 전달로 전달되는 거고 얘도 대류열 전달로 전달되는 건데 다만 얘는 표면적이 달랐던 것뿐이죠. 얘는 바탕의 표면적이고 얘는 핀 전체 표면적이고 그래서 요 H 값 사라집니다. H 값 사라져요. 그러면 핀의 유용도는 AB분의 AB분의 AF 곱하기 HF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곱해주면 AB 핀 바탕의 표면적 곱하기 핀의 유용도는 AF 곱하기 H 에타 F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A,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핀의 바탕 표면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핀 전체 표면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핀 효율과 핀 유용도 중에 하나만 알면 이 식에서 요거 하나만 알고 있다면 하나를 안다면 얘도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값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핀의 유용도는 어떻게 됐냐면은 핀의 유용도는 바탕 표면에 의해서 우리가 표면적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었고 핀의 효율은 핀의 단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또 우리가 그러면은 핀 효율과 핀의 저항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핀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 열 전달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구동되는 그 온도차, 구동되는 온도차는 TB 마이너스 T 인피니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타 B예요. 세타, 우리가 세타 B라고 했죠. 요걸 우리가 바탕에서의 온도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탕 온도에 대한 그 TB와의 차이니까 세타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저항이라는 개념이 여기 밑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구동 온도 나누기 저항, 핀의 저항, 서멀 저항, RT인데 이거 핀이라 해서 R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그 핀 저항은 뭐예요? 요거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RTF는 QF분의 세타 B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QF는 뭐였어요? QF는 H 곱하기 AF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에타 F였죠. 에타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되겠죠. 에타 F가 뭐였습니까? 에타 F가 핀의 효율이라는 거죠. Qmax분의 QF였어요. Qmax분의 QF인데 Qmax는 뭐예요? H 그 전체 핀의 면적에 대해서 세타 B 모두 다 핀의 그 온도가 바탕의 온도랑 똑같은 경우였죠. 그때 대류 열 전달이 되는 게 우리가 Qmax였죠. 그래서 대류 열 전달 계수 곱하기 AF 곱하기 세타 B 분의 QF가 에타 F였는데,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쳐놓은 요 세타 B분의 QF는 얘가 양변에다 요거 곱해주면 요걸 곱해주면 요거를 요쪽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HAF 곱하기 에타 F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핀의 열저항이라는 것은 QF분의 세타 B였단 말이에요. QF분의 세타 B인데 우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타 B분의 QF는 여기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서 HAF 에타 F분의 1 이렇게 예쁜 수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H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류 열전열 계수. 그 다음에 AF는 뭐죠? 우리가 핀을 우리가 결정하면 핀의 전체 표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에타 F는 뭐예요? 핀의 효율이라는 건데, 핀의 효율은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HAF 에타 F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핀의 열 저항은 우리가 얘만 우리 어떤 그 핀의 형상이나 이런 걸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핀의 효율만 안다면 핀 저항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H랑 AF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핀 효율과 핀 저항도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핀의 효율과 유용도도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고, 핀의 효율과 핀의 저항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하나를 알면 여기서 보면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 에타 F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핀의 효율을 알면 핀의 저항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H랑 A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핀의 효율이랑 유용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핀은 하나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달랑 이렇게 독립적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규칙적으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핀에 의한 효율이 아니라 핀의 배열, 이게 여기 쭉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제 달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핀의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핀의 배열과 핀이 부착되어 있는 바탕 표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효율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핀의 효율을 그거를 우리가 오버롤이라고 해서 여기 O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오버롤 해서 전체 효율이다 그래서 여기 에타 5를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에타 5를.
에타 5는 뭐냐? 전체 표면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요걸 겁니다. 요거. 이 표면일 거예요. 이 표면. 요 표면. 이 전체 표면. 이 어떤 핀이 달려 있는 전체 표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전체 표면. 이 전체 표면에 대한 Qmax.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표면에서 우리가 H 값을 갖고 우리가 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 곱하기 전체 표면적 AT 곱하기 가장 이상적인 Qmax는 뭡니까? 그 표면이 다 그 바탕의 온도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타 B인 경우죠. HAT의 세타 B의 전체 표면에서의 QT. QT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앞에서 뭘 했냐고 하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QF는 여기에 요 어떤 이 핀 표면에서 나가는 요게 QF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요 QF뿐만 아니라 요 어떤 표면도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얘에서도 또 나가야겠죠. 열이 여기서도 대류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열 전달량을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Qmax분의 Q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T는 한 개의 표면적이 AF인 핀이 이렇게 N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할 때, N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 표면이 AB라고 할 때의 그 총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 그래서 총 면적은 토탈 에어리어는 표면 이게 핀이 N개가 달려 있으니까 N 곱하기 그 핀의 단면적 A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표면적. 기초 표면적은 여기죠, 요거.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요걸 다 합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AB라고 이렇게 할 거다. 요걸 다 합쳐서 바탕에 우리 면적 A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B 이렇게 있는 거죠. NF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요거가 하나, 둘 해서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NF 더하기 AB라고 하는 거죠. Qmax는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핀 표면 전체의 온도가 그 바탕에서의 온도와 동일한 경우를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핀의 전체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Qmax를 이렇게 한다. 자, 그럼 QT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은 그 총열 전달량, 그 총 전체 표면에서의 열 전달량인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 값 우리가 요 바탕의 요 AB에 AB에서는 우리가 대류로 되니까 대류열 전달 곱하기 그때 온도가 뭐예요? TB잖아요. 요 바탕의 온도니까 TB-T 인피니트라서 세타 B가 돼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열 전달량은 우리 AB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그 이상적인 Qmax 이상적인 핀 전체에 대한 이상적인 거는 그 전체 표면적 NAF에다가 대류를 일어나니까 H 그 다음에 그 QB 그러니까 우리 표면의 요 온도들이 다 요 바탕의 온도랑 같다라고 한 다음에 앞에다가 에타 F 핀의 단면적을 구해주면 요 실제로 요 표면에서 요 핀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열 전달량에다가 곱하기 에타 F 해주면 그러면 요 표면에서 일어나는 실제 열 전달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표면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요 지금 이 바탕에 대해서는 요거 바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QB 저기 TB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QT를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계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지우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A 총 면적, 우리가 열 전달이라는 전체 면적은 핀 영역의 면적, 그 다음에 바탕의 면적, 이 두 개의 합이 총 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 AB는 요거에서 요렇게 나와서 AT-NAF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줘. 요건 그대로 써줬어요. 근데 요 AB가 뭐냐? AB가 얘란 말이지. 얘니까 AB는 이렇게 나오면 AT-NAF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요 이제 제가 요 식을 요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AB만 이렇게 AT-AF로 나눠줬는데 여기 보면 H 세타 B는 동일하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H 세타 B는 서로 묶어주자고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건 뭐예요? N 에타 F, A, F만 남겠죠. 요 첫 번째, 여기 앞에, 오른쪽에 첫 번째 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타 F, NAF, N, 에타 F, AF.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요쪽에서 남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 AT-NAF,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풀어주면, 여기서 풀어주면, NAF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NAF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AT는 그대로 써주고 NAF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NAF로 묶어주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1이고요. 요거는 더하기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NF가 돼요. NF는 항상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NF는 효율이니까 얘는 항상 1보다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NF는 항상 1보다 작은 그런 1보다 작으니까 1-NF는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H,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탈 AT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면 HAT. 그러면 여기 AT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1만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AT가 없었으니까 AT분의 NAF 1-NAF 이렇게 되겠죠. 요 식에서 에이타 세타 B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앞에 있는 AT만 묶어준 거예요. AT로 앞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1, AT가 나갔으니까 여기는 1밖에 없고요. 얘는 AT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AT분의 1을 해주면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QT 총 전달되는 열 전달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잠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자, H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라고 했어요. H 값은 그렇죠? H 값은 우리가 아는 값이고 세타 B는 TB-T 인피니티니까 T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T 인피니티도 알고 있는 값이니까 얘 알고 있는 값이야. AT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AF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N은 우리가 설계한 값이니까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알면 되냐? NF만 알면 우리가 총 열전달량을 알 수 있다. 총 열전달률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쉽죠. 그러면은 NF를 알면 총 열전달률을 알 수 있으니까 총 열전달률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총합 표면 효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써놨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QFT 토탈 총 열 전달률을 이렇게 써놨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것만 알면 된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값. AT, AF 우리 다 설계해서 알고 있는 값이고 세타 B는 요 TB의 여기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T 인피니티도 여기 알고 있는 거. 요거는 에타 F만 알면 안 돼. 알면 다 아는 거.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라는 거죠. 집어넣으면 HAT 다 아는 값이고 세타 B 다 아는 값이니까 총합 열 효율을 총합 핀의 효율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다 계산하는 건 좋고, 그러면 왜 그러면 여기 앞에서 HAT 세타 B로 이렇게 묶어줬었냐? 이 총 열전달률을 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요 QT를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건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HAT 세타 B가 있죠. HAT 세타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지워준다. 얘가 이렇게 지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효율은 총합 표면 효율은 뭐만 남는다? 요 가운데 있는 얘만 남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AT분의 NAF 1-에타-F 이렇게 돼서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N을 몇 개로 할 건지, P를 몇 개 달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그 표면적이랑 P의 표면적은 우리 다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타 F만 알면 P의 효율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총합 표면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은 핀 배열의 총 열 저항, 오버롤 서멀 레지스턴스 여러 개를 다 달아놨을 때 그때 총 열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개별 핀의 열 저항은 우리가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래서 총 열 저항은 뭐예요? 그 열이 이동하게 하는 구동, 포텐셜, 그러니까 세타비. 여기서 여기의 온도와 요 T 인피니티 온도 차이죠. 세타비를 뭘로? 총 열 저항으로 총 열 전달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열 전달 원래 의미는 이거였죠. 총 열 전달률은 열 저항으로 우리가 세타비를 나눈 거가 우리가 이게 그거니까 얘랑 위치를 바꾼 거예요. 얘는 요 밑으로 오고 얘는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열저항은 QT분의 세타비인데 QT는 뭐라고요? QT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QT는 에타 제로의 HAT 세타비잖아요. 여기서 요게를 요로 이렇게 곱해주면 QT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QT가. 그래서 QT는 에타 제로의 HAT의 세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세타비가 되고,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에타 제로의 HAT의 1분의 1 이렇게 되죠. H 알고 있는 값이에요. 우리 알고 있는 값이고 AT는 우리의 총 표면적. 이거 우리 설계하는 값이죠. 에타 제로는 어디서 구했어요?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구해서 우리가 에타 제로는 뭐예요? 에타 F 하나의 핀 하나의 효율만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핀 효율만 알면, 근데 핀 효율은 어떻게 되는다고 했죠? 핀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테이블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핀 효율을 알면 이런 배열로 달아놨을 때 총합 표면 효율을 구할 수 있고 또 전체 그 표면의 핀 전체 배열의 열 저항까지도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그 전체 열 저항은 핀과 그 다음에 핀이 부착되지 않은 기초 표면에 핀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착되어 있잖아요. 대전도와 그 다음에 대류로 이렇게 가는 그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핀이 부착되지 않은 이런 기초 표면의 그 열 흐름 통로에서 전체 유효 저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해 놓으신 게 방금 전에 이렇게 구해 놓으신 게 요 식이 바로 이 핀 전체에 해당하는 핀에 해당하는 그 저항과 그 다음에 핀이 없이 요 바탕에 있는 요 표면에서의 모든 그 저항을 다 통틀은 것이 바로 이 전체 오버롤 서멀 레지스턴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은 좀
유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든지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구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요. 퀸의 성능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퀸의 유용도와 퀸의 효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했었고요. 또 여기서 퀸의 저항에 대한 그런 개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퀸의 효율과 퀸의 유용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관계식도 퀸 유용도와 퀸 효율은 서로 간에 아주 간단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총합 표면 효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레이로 있을 때, 배열로 저장되어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거는 역시 여러분들 앞에 내용이 조금 약간 복잡해 보고 뭐 더하기 빼기 있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개별 핀 하나의 효율을 알 수 있으면 전체 총 배열에 대한 전체 효율을 알 수 있고 그 또 전체 열저항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모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되돌려서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